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 규탄 결의문 채택을 위한 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두고 여야 도의원들이 갈등을 벌이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료연구소의 원승격이 시급합니다. 수년째 반복된 지역과 산업계의 요구와 남은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무더위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가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 더위는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가 정한 섬의 날을 맞아 거제 고개도를 찾았습니다. 섬을 지키고 있는 노부부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오는 14일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문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경남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야의 불협화음 때문인데요. 협치를 해도 모자랄 시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원내 대변인을 통해 오는 14일 오후 3시 야당 도의원들과 함께 결의문 채택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조로울 것만 같던 긴급 임시회. 그러나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돌연 불참 의사를 통보하면서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시기를 발표한 데다 앞서 민주당이 낸 성명과 비슷한 내용의 결의문 채택만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소집할 필요성이 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같은 성격의 결의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를 여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달 하순부터 한국당과 일본 정부 규탄을 위한 공동 성명 발표와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논의해왔다며 사실상 무산에 따른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원활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일단 시원한 모습을 못 보여서 도민들께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요. 하지만 경제보복이라는 일본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국민적 공분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일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여야 도의원들의 불협화음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가 지금 많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경남의 각 지자체와 산업 현장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마당에 공동 대응은커녕 선언적인 결의문조차 제대로 합의 도출하지 못하는 도의회의 안이한 모습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비단 도의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의회.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지역사회에 제대로 된 역할을 보여줄 때입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소재산업 기획보도 네 번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그 소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부설기관인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원 승격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지식경제부는 비공개로 한국소재연구원 설립을 검토합니다. 용역도 맡겼는데 용역기관은 재료연구소 중심의 신소재연구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청와대가 설치한 TF인 민간위원회도 원천소재연구소 신설을 제시합니다. 2014년부터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창원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원승격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최춘경 회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승격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다 합의를 했어요. 야당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여당이 반대한 것도 아닙니다. 해놓고도 통과를 안 시킵니다. 너무 관심이 없고 특히 지방에 있는 연구소나 지방에서 애로사항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박완수, 고 노회찬 국회의원도 2017년 한국재료연구원이나 소재연구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도 열면서 원승격 추진에 동참했습니다. 정부의 용역 결과가 빨리 국회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제가 과기부 장관과 총리께 요구를 했고 과기부 장관과 총리는 이 재료연구소 연구원 승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특히
재료연구소가 있는 창원시는 원 승격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는가 하면 내년 중에 진해 옛 육군대학 터 조성도 끝내서 승격만 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지를 저희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창원시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재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산업의 뿌리가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구원 신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7년 발의 이후에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현재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진주를 포함한 12개 시군은 폭염경보로 강화돼 낮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 푹푹 찌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폭염과 열대야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거창과 함양 등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사이 소나기가 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 무덥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5도, 창원 25도, 대체로 24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34도, 양산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5도, 합천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젠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였습니다. 가을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농촌들녘과 도심에는 조금씩 여름이 떠나가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장현 기자입니다. 뙤약볕을 머금은 낙동강이 시원한 강바람을 뿜어냅니다.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는 키자랑하듯 하늘을 향해 쑥쑥 자랍니다. 가을꽃 코스모스도 강바람에 군무를 선보입니다. 잠자리와 풀벌레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즐기는 듯합니다. 낙동강변은 여름꽃과 가을꽃이 어우러져 꽃대고를 이뤘습니다. 낙동강변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심어서 지역 주민들이 보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농촌 들녘은 나달이 연근 벼가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농부에게 추수의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여름 내 볕을 잔뜩 머금은 단감은 굵기가 주먹만해졌습니다. 적당한 일조량과 강수량으로 올 가을은 논밭 모두 풍년입니다. 입춘날 옷가게는 가을 옷들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가장 먼저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역시 옷가게입니다. 8월부터 여름 옷들이 지금 시즌 오프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가을 옷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손님들이 조금 이제 보고 계세요. 창원 기상대는 다음 주 15일부터 한낮 기온은 30도 아래로 열대야 기준인 밤 최저 기온 역시 25도 아래로 떨어져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가을 기온이 무더위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아침 저녁에는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또 어젠 정부가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섬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거제의 작은 섬 고개도에서 마지막 섬지킴이로 살고 있는 노부부를 부정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남 거제와 통영 사이의 작은 섬 고개도. 백길을 따라 10여 분이면 닿을 수 있지만 이 섬의 주민은 73살 할아버지와 68살 할머니 단 2명뿐입니다. 예전엔 30명이 넘는 주민이 살았지만 지금은 빈집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섬지킴이 노부부의 일상은 여느 시골과 다르지 않습니다. 염소를 키우고 작은 밭을 가꾸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반평생 섬에서 보낸 노부부는 최근 바다에 작은 선상 펜션을 만들어 섬과 더 단단한 삶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힘든 거는 없고 이제 한 번씩 태풍이 불 때. 노부부는 자신들이 섬을 떠나고 나면 고향 섬이 무인도가 돼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걱정입니다. 깨끗하게 좀 멋지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 사람이 관광지로서 와서 구경도 하고. 우리나라의 유인도는 1998년까지만 해도 전체 섬의 16%였는데 고령화로 주민수가 자연 감소하면서 지금은 14%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섬 지역에 숨겨진 자전거길을 발굴하기 위해 사천 신수도와 남해도를 비롯한 전국 30개 섬의 23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신수도는 몽돌 해수욕장과 죽방염 등 한려해상의 해안절경이 펼쳐지는 4.3km의 자전거길이, 남해도는 금산 보리암과 상주 은모래 비치, 가천 다랭이 마을을 거치는 21km의 자전거길이 소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애 사천시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명이 아쉬운 기초의원을 제명한 이유가 뭔지, 더구나 지역위원회가 징계를 청원한 배경이 뭔지 김태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이 김영애 사천시 의원에게 적용한 당규는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허위사실 유포 또는 당원 모욕, 당의 품위 훼손 등입니다. 도당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윤리심판원에서 내린 객관적인 결정이며 김영애 의원이 징계에 대한 재심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영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도의회 비례대표인 황재은 도의원, 그리고 사천시 의회 비례대표인 김행원 시의원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사천 남해아동 지역위원장인 재윤경 국회의원과도 편안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들을 마치 사실처럼 가공해 저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매도해 윗선에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행동했다는 음해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과 공유할 게 있나요? 기초의회는 당명을 떠나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편파적 또는 정치적인 해석을 거부했습니다. 김 의원이 SNS와 메신저를 통해 당내 분란과 갈등을 유발한 의혹이 있어 서면 경고를 하고 재발 방지책 보고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운영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청원했다는 겁니다. 선거가 결부시키는 건 일단 무슨 선거 당일이라도 문제가 있는 당원들에서 징계를 하는 거는 당의 그냥 일상적인 업무죠. 이제 우리 최고의사결정 기준 상무위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결정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이로써 사천시 의회는 한국당 7명,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으로 재편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19 수리안 합천배 초중학교 야구대회 개회식이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합천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제4회 보물섬 전국가요제 남해군 경연대회가 오늘 저녁 7시 남해군 송정 솔바람 해변에서 열립니다. 2019 한여름밤 낭만 콘서트는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진주시 칠암동 남강 야외 무대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제9회 삼천포 아가씨 가요제 전야제는 오늘 저녁 8시부터 사천시 삼천포 대교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경남도의회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조례 제정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도의원은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경남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에 대한 보다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즉각적인 공개,
사후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됐던 광주 대구 고속도로 서함양 하이패스 나들목 공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함양군은 지난해 6월 착공했지만 설계 변경으로 중단했던 서함양 나들목 공사를 재개했다며 내년 9월 산삼 엑스포 개막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패스 차량 전용으로 대구 방면 진출입로만 개설하는 서함양 나들목의 사업비는 99억 원으로 함양군과 도로공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최근 아파트 내부 불법 확장 공사를 하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경찰과 시, 구청 공무원, 아파트 관계자들로 민관 합동조사반을 꾸려 오는 12일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민관 합동조사반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가구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피서철 지리산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와 경남산악연맹 구조대가 오는 11일까지 지리산 합동 구조 캠프를 운영합니다. 경남산악연맹 구조대는 지리산 등지의 산악사고 때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장 부지가 침하하고 있는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와 전문기관의 용역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루트 산단 경영자협의회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청구서가 접수돼 부산 사무소로 이첩했다는 통보가 왔다며 이달 중순부터 2개월 동안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입주기업과 경남도, 김해시 등과 대책을 논의해온 산업단지공단은 감사원 감사와 별도로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이란 주제의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를 오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에서 진행합니다. 남해군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역사 현장을 체험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직원협의회는 어제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내각이 부당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고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원협의회는 경찰관도 대한민국의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아베 정부에 비열하고 과거를 망각한 행동에 어찌 분노하지 않겠냐며 국민과 함께 일본산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전면 보이콧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민족예술단체 총연합도 어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 반일 저항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목숨을 걸고 일본에 대항해 싸웠던 항일 예순인들의 족적이 떠오르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항일 독립의 정신으로 춤꾼은 춤을 추며 풍물꾼은 북을 치며 시인은 시로 노래하는 이는 노래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